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비탈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원자 모형과 양자수 개념 영상에서 오비탈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에 대한 설명을 통해 다음 강의에서 배워야 하는 전자배치에 필요한 기본 개념을 알아볼 겁니다. 에너지 준위라는 것은 쉽게 에너지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오비탈마다 가지는 에너지 값이 다르더라 라는 겁니다. 물론 정확한 에너지 값을 알아보는 것은 아니고요. 에너지 크기가 어느 오비탈이 더 크냐, 오비탈의 에너지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배치한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비탈을 에너지 크기별로 암기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자 궤도, 즉 껍질마다 존재하는 오비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껍질입니다. K 껍질이죠. K 껍질은 주양자 수가 1입니다. 이때 가질 수 있는 부양자 수는 0이고요. 그럼 존재 가능한 오비탈은 딱 하나, 1s 오비탈이죠. 즉, 첫 번째 껍질인 K 껍질에는 1s 오비탈밖에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껍질, L 껍질입니다. L 껍질은 주양자 수가 2이죠. 그럼 가질 수 있는 부양자 수는 0과 1입니다. 이때 가능한 오비탈은 ES 오비탈과 EP 오비탈인데, 자, 주의해야 합니다. EP 오비탈은 EPX, EPY, EPZ 오비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EPX, EPY, EPZ 오비탈은 서로 크기가 같고 에너지도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 껍질, M 껍질입니다. 세 번째 껍질이니 주양자 수는 3이고요. 이때 가능한 부양자 수는 0, 1, 2입니다. 이는 3s 오비탈과 3p 오비탈, 3d 오비탈이 M 껍질에 존재한다는 거죠. 당연히 3px, 3py, 3pz 오비탈은 서로 크기와 에너지가 같습니다. 3D 오비탈은 설명을 생략할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3D 오비탈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것만 볼게요. 3D 오비탈이 가질 수 있는 자기 양자수만 보겠습니다. 즉 ml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총 5가지입니다. 유체 보면 3D 오비탈은 방향이 총 5가지구나 정도는 알 수 있겠네요. 그쵸? 자,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번째 껍질입니다. 바로 N 껍질이고요. 주양자 수가 4니까 가질 수 있는 부양자 수는 0, 1, 2, 3이고요. 이때 가능한 오비탈은 4s, 4p, 4d, 4f입니다. 만약에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그전 강의인 양자수 개념 설명 영상을 다시 한번 보길 바랍니다. 알겠죠? 복습도 중요하니까요. 시험에 나올 만한 오비탈을 정리해보면 사실 1s, 2s, 2p, 3s, 3p 정도인데 미안하지만 오비탈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바로 4s예요. 시험 문제에는 보통 1s 오비탈, 2s 오비탈, 2p 오비탈, 3s 오비탈, 3p 오비탈, 4s 오비탈 이렇게 나옵니다. 왜 3d 오비탈은 빼느냐? 그리고 4p 오비탈은 왜 안 나오느냐? 그건 이제부터의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즉 에너지 값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외워야 할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수소 원자일 때, 그리고 두 번째, 수소 원자가 아닐 때입니다.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외워야 해요. 수소가 아닌 원자는 전자가 2개 이상입니다. 자,
수소만 양성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인 거고요. 나머지 다른 원자들은 전자가 무조건 2개 이상이죠. 그래서 수소가 아닌 원자를 통틀어서 우리는 다전자 원자라 불러요. 전자가 많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래서 수소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와 다전자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각각 따로 외워주면 됩니다. 그런데 외워야 할 내용이 복잡하냐?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수소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입니다. 수소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가장 큰 특징이 같은 껍질에 있는 오비탈, 즉 주양자 수가 같은 오비탈끼리는 모두 다 에너지 준위, 에너지 값이 같다라는 겁니다. 가장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은 보다시피 1s 오비탈이고요. 그 다음이 2s 오비탈과 2p 오비탈입니다. 주양자 수가 2로 같은 2s 오비탈과 2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같습니다. 이때 2p 오비탈의 왜 네모 모양이 3개인지는 알겠죠? EPX, EPY, EPZ를 표현한 겁니다. 될까요? 생각보다 수소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간단합니다. 주양자 수에 의해서 가질 수 있는 오비탈의 종류만 알고 있다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죠.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수소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 크기는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s 오비탈이 가장 작고요. 그 다음이 2s 오비탈과 2p 오비탈입니다. 이 둘은 에너지 준위가 같습니다. 그 다음이 누가 크냐? 3s 오비탈, 3p 오비탈, 3d 오비탈. 이 셋 다 에너지가 같고요. 그것보다는 4s 오비탈, 4p 오비탈, 4d 오비탈, 4f 오비탈이 에너지가 더 큽니다. 되겠죠? 주양자 수가 같으면 에너지 준위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서 다전자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다전자 원자란 전자를 2개 이상 가진 원자, 즉 수소 원자가 아닌 원자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보는 그래프가 다전자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인데요. 모양이 수소 원자에 비해 다소 복잡합니다. 그쵸? 다전자 원자인 경우는 수소 원자와 다르게 같은 주양자 수를 가지더라도 오비탈의 부양자 수에 따라 에너지가 다릅니다. 보면 2s 오비탈보다는 2p 오비탈의 에너지가 더 커요. 3s 오비탈보다는 3p 오비탈이, 3p 오비탈보다는 3d 오비탈이 에너지가 더 큽니다. 그 이유는 전자끼리의 반발 때문인데요. 수소의 경우는 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전자끼리의 반발이 없지만 다전자 원자의 경우는 전자끼리의 반발이 에너지 준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다전자 원자의 경우는 주양자 수뿐만 아니라 부양자 수에 따라서도 에너지 준위가 다르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잘 보면 4s 오비탈이 3d 오비탈보다 에너지 준위가 더 낮죠. 즉, 3p 오비탈과 3d 오비탈 사이에 4s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 준위를 크기별로 나타내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자, 다음과 같습니다. 1s 오비탈보다는 2s 오비탈이 에너지 더 크고요. 2s 오비탈보다는 2p가, 2p보다는 3s가, 3s보다는 3p가, 3p보다는 4s 오비탈이 더 크고 4s 오비탈보다는 3d 오비탈이 더 큽니다. 이 순서가 돼요. 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3p 오비탈 다음이 3d 오비탈이 아니라
4s 오비탈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외워져야 할 오비탈이 1s, 2s, 2p, 3s, 3p, 4s 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수소원자의 경우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다소 평이합니다. 주양자 수가 같으면 사실 에너지 준위가 같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다전자 원자는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전자 원자가 시험 문제에 더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전자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되겠죠? 1s, 2s, 2p, 3s, 3p, 4s 순서입니다. 그런데 1s부터 4s 오비탈까지의 순서만 외우면 되느냐? 네, 그래도 됩니다. 이유는 나중에 배울 주기율표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자 모형을 배울 때 S오비탈에는 최대 전자가 2개 들어간다고 했었죠. P오비탈에는 최대 전자가 6개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유는 PX, PY, PZ 오비탈에 각각 전자가 2개씩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부터 전자를 차곡차곡 넣어 보겠습니다. 왜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부터 전자를 채우느냐? 에너지가 낮은 것이 더 안정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안정한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1s 전자에 2개가 찰 거예요. 그리고 2s 전자에 2개, 2p 전자에 6개가 들어가겠네요. 되겠죠? 그 다음이 3s에 2개, 3p에 6개, 그 다음이 4s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4s에 2개가 찬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채우면 전자가 총 몇 개이냐? 계산해보면 총 20개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자 상태에서 전자가 총 20개다. 그 말은 양성자가 총 20개라는 것이고, 그건 원자 번호가 20번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화학원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원자는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예요. 21번부터는 화학원 수준의 주기적인 성질을 나타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볼 일이 없어요. 원자 번호 21번이 스칸듐이라는 겁니다. 원소 기호로는 SC인데 한 번도 사실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인 성질을 공부할 때도 주기율표를 볼 때도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만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에너지 크기별로 외워도 1s부터 4s까지 즉 전자 20개를 채울 때까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시험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수소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 수에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수소 원자가 아닌 다전자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 수와 부양자 수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다전자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오비탈의 크기와 모양에 영향을 받는다라고도 합니다. 되겠죠? 크기는 주양자수를, 모양은 부양자수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에 대한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화학이라는 과목이 어렵지만은 않다라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지만 수강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